네, 국군장병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수종 박영업입니다. 어떻게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올여름도 많이 더웠었죠? 지난 목요일이 24절기 중 15번째인 백로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나요? 백로.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때쯤이면 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서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입추도 지나고 처서도 지나고 또 백로도 지나갔으니 또 더위는 물러가고 시원해지니까 전후방 각지에 또 계시는 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들, 장병들이 조금만 더 힘내서 무사히 군생활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성과 악의 과보는 분명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의 생활처럼 인간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양상들을 경험해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군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은 또 다 알겠지만은 불가피하게 싫어하는 선임과도 함께 붙어서 생활을 또 해야 되고 또 좋아하는 사람과 또 함께 하여야 합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군 생활을 힘들어 하곤 합니다. 하지만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풍성하고 드넓은 경험과 조화 또 배움을 이렇게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한 번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싫어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무엇이든 다 꼴 보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임병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암담까지 하겠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선임병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해가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등병 때 그렇게 내가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바로 윗선임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우연한 기회로 또 화해를 하게 되고 또 옛날의 행동을 이해하고 또 용서한다면은 이 행동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여러분과 그 선임병과의 관계 회복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나의 자신이 또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느 것도 저절로 일어나거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내 스스로가 지었던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업과 인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또 실제로 생활도 하면서 쉽게 그것을 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와 관련해서 그리고 나와 남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내가 포함된 사회 속에서 나의 행동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과의 약속 혹은 타인과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게 되고 또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태도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또 사회의 기초 질서를 이루는 의식이 결여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배운 것들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점점 잊어버리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은 태도는 결국 내 자신이 포함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태도가 반영하게 되면 점점 사회 분위기가 기회주의로 치닫게 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은 채 쉽게 이루고 그 결과를 얻으려 한다는 것을 경계하는 가르침을 우리 증일암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좋은 땅에 잘 뿌린 종자와 같은 것이다. 비가 내려 날 때가 되면 성장하여 과실을 맺는다. 이와 같이 똑같이 사람들이 탐욕과 악과 또는 이익으로 하는 행위도 반드시 성숙하여 현세나 내세에서 그 과실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현세이든 내세이든 또 가실이라는 결과를 받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함과 또 두려워하면서도 결국은 그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행위와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현재 내가 행하고 또 행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보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나무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나뭇잎이 진짜로 색깔이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뭐 녹색이라든지 노란색, 빨간색, 어떤 것의 나무의 진정한 색이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색깔들이 다 나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도 나무와 같이 계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시절에는 얼굴도 뽀얗고 밝은 빛이 도는 반면에 마음이 불편한 시절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그런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나요? 법사님 지인들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사업이 잘 풀리면 얼굴이 온화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또 본인이 원하는 사업이 잘 안 되면은 얼굴에 주름살이라든지 화 기운이 돌더라고요. 그만큼 주위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노랗고 빨갛게 만드는 것을 불교에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죠? 바로 카르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업이라는 것은 지난 과거에 대한 자신의 행위한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행위에 대한 그 결과가 바로 과보라는 것이 됩니다. 선한 행위, 즉 선행을 하게 되면은 즐거운 과보인 낙과를 받게 되고요. 악한 행위를 받게 되면은 괴로운 과보를, 다시 말해서 악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의 생활 속에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결과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자리에 앉아서 행복만을 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또 칭찬을 받거나 질책을 받거나 남들에게 좋은 평을 받거나 좋지 않은 그런 평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업을 짓는 나 자신과 내 자신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선악의 주인은 마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한 행위는 좋은 결과가 따르게 되고 또 악한 마음으로 향한 행위는 나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말갈불을 따르고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구경 속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고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국군 장병 불자가 되시기를 또 부처님 전에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